안녕하십니까. 정부의 의료 공백 장기화 대비 지침, 그리고 의료 이탈자들의 협박이 면허 정지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 간호사, 전담 간호사, 일반 간호사로 구분해서 업무 범위를 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복지부는 시행 초기 의료 현장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보완 지침을 마련해서 실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전문 간호사와 전담 간호사의 경우는 위임된 검사, 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 기록이나 검사 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 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정한 뒤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 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 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와 교육훈련 체계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가 우리는 끝까지 국민의 곁을 지키고 건강 책임을 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7일 논평을 통해서 전국 65만 간호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사가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 체계 개발과 지도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말씀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65만 간호인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며 끝까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진정한 의료인으로 남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의사 집단 행동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인력 구조를 바꿔나가겠다, 숙련된 진료 지원 간호사 P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근본적인 의료 전달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 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사회에 큰 충격으로 다가온 의료 대란 현장에서 우리 간호원들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뒤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의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현재 의료 체계 개편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와는 달리 증원에 찬성하는 의사들은 면허 정지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현장에 남아있는 의사들의 명단을 작성해 돌리며 행동 통일을 강요하는 의료인들이라며 고민하는 의료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A씨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복귀하고 싶은 전공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요지에 솔직한 심경을 써서 올렸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정부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파업에 동의하지도 않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3개월 면허 정지보다도 제가 속한 이 집단이 더 무섭다고 썼습니다. 그는 복귀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선후배, 동기들과 3, 4년을 같이 지내야 하는데 온갖 눈초리와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된다고 했습니다. A씨는 의사 커뮤니티의 참의사 명단이라며 어느 병원에 몇 년차 누가 복귀했는지 정리한 명단이 있다며 실명까지 적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업에 반대하는 듯한 글만 올라와도 온갖 쌍욕에 밤거리에서 뒤통수를 후리치겠다, 칼로 배때기를 쑤셔버리겠다는 등의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린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익명으로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 전공의 B씨 등의 경우입니다. 이들은 의료계의 색출을 막기 위해 익명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의 계정 운영자는 많은 의대생 및 전공의들이 길을 잃고 고민하고 있다. 의대생의 경우 집단 내에서 동맹휴학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색출해 낙인을 찍고 있으며 선배들의 지시를 기다려야 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집단 행동에 참여한 개개인은 더 나은 의료를 열망했을지 모르지만은 집단 행동으로 어떤 사회적 가치나 발전적 사항을 요구할지 논의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사직한 전공의들은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며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할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까지도 뒤로 밀려났다고 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위기에 놓인 환자들을 위해 집단 행동에 휩쓸리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해 더 나은 의료를 고민하는 시민들을 위해 활동한다며 그동안 병원과 의대의 폐쇄적 환경 속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저희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자들이 하는 짓과 행동이 북한 인민위원회에서 인민 다루는 것 같지 않습니까? 끌려간 사람들의 자유의사는 없으며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노예로 삼는 겁니다. 거기서 개인의 자유의사를 펼 수 있습니까? 찬반이 가능합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뒤통수를 까버리거나 배때기를 쑤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순수하고 순박한 여러분의 상당수는 지금 거기 붙들려 있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집단 행동을 강요하면서 어떤 사회적 가치나 발전적 사항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음 지령이 내려올 때까지 시키는 대로 행동만 하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극단적으로 상상한다면 방화조가 될지, 파괴조가 될지, 납치살인조가 될지 지금은 그걸 아무도 가르쳐줄 수 없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중 상당수는 인질범에게 동화돼 물들어버리고 있는 스톡홀름 증후군의
빠져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